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이 있는데요. 그 실효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더하기 보증금입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고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2015년 5월 13일 이전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경매로 상가가 매각될 경우에 임차 권리가 소멸되었고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순위 임차인이었음에도 돈도 못 받고 쫓겨났었다는 거죠. 정말 억울한 분들이 많았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날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어서 이제는 선순위일 경우에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낙찰받았을 때 낙찰금 이외로 선순위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금과 상관없이 전액 인수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주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춥니다. 상가는 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춥니다. 주택은 주민센터나 전자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 상가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돈 받을 순서라고 앞선 대항력에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 확정일자를 못 받게 된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이랑 상관없게 되는 거죠. 우선 환산보증금에 대한 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항력이 갖춰진 날짜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을 확인합니다. 보호법 적용 대상. 이 내용은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일 때 적용된다는 기준금액이고요. 기준금액에 해당된다면 실제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최우선으로 이만큼을 변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은 용인으로 했고요. A와 B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 이후에 후순위로서 C의 임차인을 설정해봤습니다. 임차인들의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용인시의 환산보증금은 5억 4천이네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이 3,800만 원일 때 1,300만 원이 최우선 변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사항입니다. 환산보증금의 기준 날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날짜를 기준합니다. 앞선 내용이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일단 화면을 멈추시고 네이버 또는 경매정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환산보증금표를 보면서 앞선 내용을 우선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은 필수 사항이니라. 자, 계속할게요. A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 미배당금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전형적인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사항입니다. 그런데 B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했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낙찰금과 상관없이 선순위로서 전액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거죠. C 임차인은 순위배당 또는 말소되는 사항으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해당 사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2명 있는데 두 분 다 후순위고요. 우선 첫 번째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3천과 월세 80, 환산보증금이 1억 1천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9천이네요. 표를 보겠습니다. 소액임차금표에 들어가서 상가형을 클릭하면 되고요. 대항력을 갖춘 날짜를 기준해서 환산보증금은 5억 4천 미만 그리고 보증금은 3,800만 원 미만일 때 1,3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차인 두 분 다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의 임차인들은 배당 신청을 안 했네요.
그래서 소멸되는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받은 사건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한 분이었고 그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방법을 살짝 코치해줘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반복하다 보면 한눈에 정리되실 겁니다. 구독은 필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